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터디브릭스에서 대원 국제중 전담으로 영어를 맡고 있는 서동욱 강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 시험 보셨죠? 자, 영어 시험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이 그 시험지 내용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내용으로 이번에 그 기말고사에 나왔는지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앞에 전체적인 분석을 하고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문장 유형이나 그 형태에 대해서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1학기 기말 영어 분석입니다. 자, 내신 특징 1학기 기말 여러분 어땠습니까? 자, 특징으로는요. 글의 순서와 삽입 문제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해 부분인데 여러분 그 지난번에는 중간고사 때는 이 글의 순서와 삽입 문제가 특히 글의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세 문제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4문항에서 6문항으로 증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문항이면 여러분 글의 순서와 삽입 문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자, 이것이 왜 그랬을까라고 봤을 때 선생님이 추측컨대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수능형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나 이런 고등학교 가시면 보시게 될 텐데 36번에서 39번 항 4개 정도의 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미리 글의 순서와 삽입 문제들을 연습을 조금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기말에서도 영락 없이 서답형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문법 문항이 6문항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답형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대원국제 중에 어떤 킬러 문제 유형으로 나왔는데 특히 자신의 생각을 쓰라고 그랬을 때 감점을 어떻게 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이었는데 자, 이 서답형 문항은 사라졌고요. 자, 2학기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말고사까지도 서답형 문제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자, 문법이 대신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왔다는 느낌을 받았을 텐데 자, 중간고사 마찬가지로 6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까다로운 문항들이 주로 문법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지금 문법이 약하신 분들은 마음고생을 하실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해법을 선생님이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범위와 비중입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비상 3, 4과가 나왔죠. 자, 요번에는 2문항밖에 안 나왔고요. 부교재는 Reading Explore 3에서 28문항이 나왔고 요번에 4과하고 7과에서 나왔죠. 예, 4과, 7과에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총 객관식 3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항목별 비중을 보게 되면 어휘문항은 중간고사에서는 7문항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한 문항이 좀 줄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휘에 대해서는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가시게 되면 결국에 남는 건 어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책을 읽으시고 독서를 많이 하시고요.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 그 단어장 같은 걸 정리하셔가지고 자주 틀리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과 직접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자, 이어서 문법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법 문항이 6문항이 나왔고요. 뒤에 또 예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아마 설명을 할 텐데 자, 문법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고요. 자, 독해문항입니다. 독해문항 같은 경우는 총 18문항 중에서 지난번에 중간고사 17문항이 한 문항이 좀 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항 수는 결국에는 글의 순서가 한 문항에서 세 문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요번에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글의 순서에 대한 문항 수가 한 문항에서 세 문항으로 늘었다. 자, 이 부분이 독해 부분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30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영영 어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이었죠. 1번 문항부터 처음부터 단어를 물어보는 문장이 나왔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Which one of the following meanings best matches the use of the word in the context of the passage below? 자, formed deep underground, coal is carbon-rich black rock that remains a vital energy source worldwide. 자, 여러분들 이 지문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7과에 나오면은 텍스트에 나온 게 아니라 뒷부분에 리딩 스킬 부분에 나오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17페이지 7B에 나오는 그런 별도의 지문이었죠. 자, 거기에서 어휘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땅 속에 아주 깊이 형성되어서 라는 얘기죠. 분사구문입니다. Coal is covered with black rock. 자, 석탄이라는 것은 아주 탄소가 풍부한 그런 검은색의 바위 덩어리입니다. 라는 뜻이죠. That, 관계대명사, remains a vital energy source worldwide. 자, 근데 그 바위 덩어리는, 즉, 그 석탄이라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에너지의 자원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 가장 그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뭐가 있죠? 석유랑 콜, 석탄입니다. 그래서 석탄은 아직까지도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라는 그런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it is abundant. 자, 그것은 그 석탄 자원은 abundant 한다는 거죠. abundant가 뭡니까? 예,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and relatively inexpensive. 상대적으로 비싸지도 않고요. to extract. extract 뭡니까? ex라는 것은 접두사는 빼내는 거죠. ex라는 바깥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extract이라는 건 추출하다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추출하기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 중국 같은 경우가 아마 그 석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매장이 돼 있죠. 그래서 추출하기도 크게 어렵진 않다라고 상대적으로 그렇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어서입니다. But coal is dirty and dangerous. 근데 석탄은 더럽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Coal poses grave risk to human health. 게다가 석탄 가루가 사람이 마시게 되면 몸에 해롭죠. 그래서 석탄이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위험을 가합니다. 누구에게요? To human health. 인간 건강에 상당한 심각한 위험을 가하게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it has been linked to deadly disease. 그것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아주 그 심각한 deadly 아주 치명적인 병과 연결이 돼 있어 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such as cancer and heart disease. 암과 그리고 심장병 같은 그런 병과 아주 치명적인 병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 관련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Coal burning power stations are, 자, 그 석탄을 태우는 그런 화력 발전소죠. recklessly. 자, 생각 없이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reckless. 전미사 LESS는 뭐뭇이 없다라는 부정으로 쓰입니다. 보통. 그래서 reckl은 생각하다는 거니까 reckless 생각 없이 releasing a toxic ash. 그래서 그 독성이 있는 그 가루들을 그 재를 그 발산합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 재는 that 관계대명사 ends up polluting.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polluting our drinking water. 우리의 음료수에 오염을 시키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식수를 오염시키게 됩니다라는 뜻이죠. To continue to rely so much on coal.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석탄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for our energy, 우리의 에너지원으로서 그렇게 의존한다는 것은 to 부정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s foolhardy, 아주 무모하고 어리석다는 얘기죠. and irresponsible, 그리고 무책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거 가루가 날리고 몸에 해로운데 이런 걸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무모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단어에 대한 이해는 되셨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1번 abundant는 rare가 아니라 풍부한 거죠. rich라는 뜻이고요. 2번 extract 추출하는 거니까 묻는 게 아닙니다. bury는 묻는 거죠. 아닙니다. grave는 아까 원래 grave라는 건 이렇게 뭡니까? 원래 무덤이죠. 그래서 무덤이 조금 이제 형용사로 들어갔을 때 매우 심각하고 아주 결정적이고 그런 의미로 확대돼서 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형별 예문입니다. 자, 이제 문법 문제인데요. 자, 문법 문제가 어휘 선택 문제랑 같이 이렇게 병합이 된 문제 유형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걸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생각보다 그 단어 하나 찾는 것이 문법적으로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예문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2번 문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문법이 약해서 1번, 2번, 바로 2번에 이런 문법 문제 나오면 당황하셨겠죠? 자, 그래서 문법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in the passage of all, which combination of words best complete blanks x, y, and z.
자, Z에 들어갈 그런 단어를 찾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Florida's new town of Babcock Ranch. 자, 여러분들 이 지문이요. 학교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교과서 텍스트 자체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외부 지문으로 보여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의 단어나 이 정도 내용은 본문 텍스트랑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만 좀 여러분들 아시게 되면은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Florida's new town of Babcock Ranch may be the town of the future. 자, 플로리다에 있는 미국의 남부 지역이죠. 동남쪽인가요? New town of Babcock Ranch. Babcock Ranch라는 그 새로운 도시는 may be the town of the future. 미래의 유형의 어떤 도시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property developer C. Kitson. 자, 프로퍼티라는 자산이죠. 자산 개발하는 그런 C. Kitson이라는 사람은 is creating a place. 어떠한 장소를 개발하고 있는데 어떤 장소냐면 is almost completely sustainable. 완전히 지속 가능한 한, 거의 지속 가능한 한 그런 장소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a place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품사 중에서 어느 품사에 해당되는 거죠? 예, 대표적인 형용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용사에서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가 원래 뒤에 있는 명사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후치 수식이라고 합니다. 자, 절로 문장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걸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데, 자, 그 대표적인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대시 되겠죠, 그렇죠? 정답은 당연히 대시 될 겁니다. 자, 대시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왜 what은 안 됩니까? 자, what도 여기서 관계대명사로 쓰이는데 what은 선행사를 이미 품고 있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the thing which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있는데 또 선행사를 품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대시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해석은 안 하고요. 자, 이어서 건너뛰어가지고 여기 to move부터 해볼까요? To move around the town. 자, 도시를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people will ride in a solar powered self-driving shuttle bus. 자, 사람들은 그 태양광으로 해서, 태양전지로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셔틀버스를 타야 된다는 겁니다. 탈 겁니다. 라고 하면서 that 관계대명사는 했네요. that produce zero. 자, 그리고 여러분들 omission인가요? emission인가요? 자, omission이라는 건 생략이라는 개념이고 emission이라는 건 방출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스 방출 같은 거는 emission이 맞겠죠. 그래서 그 가스 방출을 하지 않는 것을 생산합니다. 즉 가스를 방출하지 않고 생산하는 그런 셔틀버스를 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정답은 emission이 돼야 되겠죠. 자, 이 정도 단어들 여러분 본문 텍스트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emission에 대한 단어는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어휘의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어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점핑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요 앞문장 end부터 볼까요? And the town will not just be for wealthy people. 자, 그런데 그 도시는 단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라는 뜻이겠죠. Home prices are only slightly higher than the state of average. 자, 근데 그 주의 평균보다도 약간만 조금 더 높을 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홈 프라이스는 무슨 그 관리비 정도 될까요? 자, 집 유지비가 약간 조금 평균보다 좀 높을 뿐입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마도 그 친자연적인 그 친환경적인 그런 주택을 얘기할 겁니다. 자, 이어서 Z 부분 보십니다. 자, some people suggest it is realistic to think Babcock Ranch can be a model. 여기는 오타가 하나 있네요. 자, 이거는 can이 되겠고요. 자, 비록 여기서 의미상의 올도는 뭐죠, 여러분?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것은 부사절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 구조가 절이 와야 되는 구조입니다. despite는 뭐죠? 예,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나 명사 구가 와야 돼요. 자, 여러분 뒤에 문장 어떻게 나왔죠? Some people suggest it is unrealistic.
자, 비록 어떤 사람들이 it is unrealistic, 비현실적이다. 무엇이 하는 게 to think Babcock Ranch. 자, Babcock Ranch가 그 도시가 can be a model for the future town. 미래 도시로에 대한 어떤 모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제시를 할지 모르지만, 자, 부사절이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전치사가 아니라 올도 접속사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건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지문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문법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시게 되면 아주 어렵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앞에 있는 what과 관계대명사 that의 그 차이를 구분하고 있느냐, 그리고 접속사랑 전치사의 어떤 개념, 어떤 문법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명확히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2번 같은 그런 문법 문항들은 맞히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일단 전체적인 분석과 문제 유형들을 봤습니다. 이어서 3번부터는 자, 다음 화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